일단은 저희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슈 TMI 앞서서도 예고를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어떤 이슈들에 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의 또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아무래도 이것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많겠죠. 그죠? JP모간 헬스케어.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JP모간 헬스케어, CS2025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바이오는 CS2025가 아니었으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더 갔을 텐데 네네. 탄력을. 왜냐하면은 지금 1월 달 들어와가지고 거의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이오도 좋은데 더 좋은 반도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매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이번에 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연단에서 연설을 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JP모건 헬스케어가 되는 학회 이슈 같은 경우에 물론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 종목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게 확 붐이 일어나려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는 그 시기에 바이오가 주도 섹터냐 아니냐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잘 보세요. 작년 7, 8, 9, 10 바이오가 맛집이던 시기에 만약에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었다라면은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더 잘 팔렸을 그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한 10%막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강한 시세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스 오늘 2%거든요. 2%고 어제도 오르긴 3.9%예요. 했는데 네, 생각보다 덜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삼성바이오로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작년 7월달에 바이오가 대장이 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스가 어떻게 흐름이 나왔냐면은 7월 1일날 네. 4.4% 그리고 다음 날 6.7% 상승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보게 되면은 1월 7일날 어제 3.9% 그리고 오늘 2.5%. 작년 7월 1일 대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요? 조금 약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맞아요. 것들이 약해요. 어찌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슈가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더 이슈의 어떤 무게감이 될까요? 이게 더 큰 CS2025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아쉬운 물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작년 7월달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포함이 되는 이 업종이 주도 섹터냐, 주도 업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1월달 갔을 때 바이오가 주도 섹터잖아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날아갈 겁니다. 근거 대볼까요? 작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게 되면은 또 학회가 뭐가 있었죠? 많은 학회들이 있었잖아요. 암학회도 있었고요. 폐암학회, 그죠? 세계 폐암학회.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유한양이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네. 뭐 물론 오늘 유한양이 급등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유한양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암학회 이런 것도 이래 가지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7월달에 시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당시에 렉나자 관련돼가 정말 시세가 강했네요. 그죠, 강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회 이슈가 있다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 학회가 속해 있는 업종이 그때 당시에 주도 업종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자라고는 하셨는데 좀 네네. 보수적으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에 관해서 네. 탄력 못 받을 것이다, 제약주 그렇게 보세요. 고백 아닌 자백을 하자면 이번 주 볼만한 이슈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것도 그리고 또 다음 주 네.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네. 시작이 되니까. 이번 주 볼만한 이슈가 없어요. 근데 통상 이제 지난 연도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계약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개별주들은 조금 바이오 쪽에서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네네.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이요. 그죠. 그 작년 초에. 야, 추억의 종목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도 네. 이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라면 만약에 시장에서 미리 끄집어내지 이미 부각을 네, 받았을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돼 가지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시세가 강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컨닝 하나만 좀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목들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돼가지고 맞다고요? 관련돼가지고 언급이 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엔셀, 아리바이오, S큐브, 파러스아이 바이오, 샤페론,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리스트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강해요. 지금 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보면은 상승 나오긴 했지만은 오늘 그렇게 안 강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혜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5.5% 하락이에요. 오일빌도 사실은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이러네요, 탄력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네. 그 이슈가 속한 섹터가 지금 주도 업종인지 아닌지 그것도 그래서 봐야 중요하다는 된다. 말씀 파악을 네, 해봐야 된다.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승부주는 관련한 또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사님께서 어떤 승부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 승부주 한번 저희가 공략하는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주는 뭘까요, 이사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PD님이 아타바이오 7%인데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아까 급등을 했었는데 6.8% 아깝네요. 얼추 비슷해요. 진짜 아깝습니다. 얼추. 네.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급등이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네.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퍼센트 이상 높아요. 네. 근데 이엔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종목 공개 됐습니다. 12월 26일 날 맞네요. 얘기를 하고 해야 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앞서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네. 잡아주시면 제가 산으로 계속 가요. 네. 제가 이렇게 끄집어서 이제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주셔야 네, 그래서 열심히. 네, 네. 12월 26일 날 사가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 거치고 있는데 아마 이 조정 거치고 난 이후에 아마 다시 한번 추가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첫 참석이군요. 네, 처음으로 참석해요. 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제가 가끔씩 신상론 얘기하잖아요. 신상입니다. 그죠? 신상론.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신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같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참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인데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돼 가지고 기술 수출.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보니까 빅파마 쪽하고 기술 계약수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한 3개 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CDMO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CMO 계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3번 계약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해서 열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기간에 또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얼마까지 갈까요, 이사님? 그죠.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최소 23,000원 이상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볼 수 같고 그래서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제한시켜서 보다 보니까 이걸 좀 선택을 했는데 사실 차트적으로는 더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게 더 관심이 가는 원 거죠. 플러스 원입니까? 원 플러스 원은 아니고 이제 이슈에 집중하게 네. 되면은 이엔셀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제 최애를 말씀드리면은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